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봄을 알리는 매화가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죠. 저는 매화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자태는 고든 선비 정신 또는 청빈한 한사 또는 고결한 선비의 품격, 은일처사의 고아함 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지만요. 그러면서도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매화는 보춘화로서 좀 더 봄 소식을 전해주는 식물로 봄을 상징하고 뭐 인의예지에 인에 해당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그저 꽃으로만 봐도 좋은 매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제가 보춘화로서의 매화라고 했잖아요. 그렇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, 맞습니다. 봄매화로서 지금 막 올라온 청매의 기운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. 그동안은 또 홍매가 위주로 제가 그렸다면 오늘은 청매를 중심으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. 청매는 실제로 꽃이 청색이 아니라 백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요? 그렇죠. 가지에 받침, 꽃받침이 청색이 나서 청매라는 말로 더 알려져 있죠. 그러다 보고 또 새로 난 가지다 보니까 새로 난 가지들의 특징이 뭐예요? 약간 이렇게 프로딩딩하죠. 그죠? 그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면서 그림을 좀 그려볼까 합니다. 때로는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. 한번 매화 피는 곳을 한번 가보시면 매화가 주는 어떤 확연한 의미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. 한 번쯤은 다녀오십시오. 매화꽃 피는 곳에서의 매화를 한번 보시고 그 매화가 갖고 있는 어떠한 마음 또 느낌 이런 걸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막 가지 네, 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죠. 음, 여기에 백매가 좀 붙어 있을 건데 이렇게 해놓고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.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가 더 확연해지잖아요. 음, 이렇게 잘린 부분도 좀 있고요. 모든 가지를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에 청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. 청매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? 흰 매화인데 끝에 뭐가 난다? 그렇죠. 청빛이 도는 꽃받침이 있어서 그런 색이 돈다고 그랬잖아요. 야, 그래서 꽃받침 위주 쪽의 색은 조금 예, 이렇게 해서 돕니다. 음, 이제 여러분들은 요 표시가 잘 안 날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흰색으로 하게 되면 뭐가 안 보여요? 꽃이 안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또 청색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을 좀 간직하면서
요 세 개 중간 정도를 이렇게 약간의 청빛이 돌더라도 좀 이해를 하면서 봐주세요. 음, 음, 이렇게.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색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약간의 그렇죠? 청빛을 나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워낙은 백색입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, 왜냐면 그림으로서는 그 느낌을, 이미지를 살려야 되잖아요. 물론 여기에 꽃받침을 하면 확연해질 겁니다. 확연해지는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음, 음, 이 정도 되겠죠? 일단 여기에 이제 꽃받침을 해볼게요. 꽃받침이 무슨 색이냐면,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그 노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좀 우리가 늘 잎사귀의 색을 칠할 때의 느낌을 갖고 그곳에 하시면 되는데, 저는 너무 붉은 게 저 싫었듯이 마찬가지로 너무 파란 것도 싫습니다. 이게 꽃받침이 몇 개라고 그랬죠? 제가 워낙은 6개라고 그랬죠. 그죠? 그렇지만 표현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이것이 청매입니다. 그러니까 청매는 꽃잎 자체가 붉은, 파란 게 아니라 꽃받침으로 인해서 그 흰색에 투영되는 것이 어떻게 보인다? 그렇죠. 청색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해서 꽃잎 자체를 청색으로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. 음, 이런 식으로. 음, 이렇게 자라겠죠.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. 네.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면 그 올해 봄 매화 보러 가셨을 때 느낌이 조금 더 새로우실 겁니다. 그때 선생님께서 그리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였구나. 이것이 청매고 요것이 홍매고 요것이 백매면서 이랬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. 왜 그럴까요? 그냥 무심코 넘겼던 걸 자세히 보게 되는 건 의미를 갖기 때문이잖아요.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뭐를 할 때 그 사람한테 의미를 가질 때 그의 몸짓이나 행동이 더 자세히 또 오래 기억나는 이미지하고 같습니다. 여러분도 매화나 꽃 이런 것에 그런 느낌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. 이제 여기에 노랑을 그 안에 해줄 겁니다. 왜 그렇죠? 당연히 그 안에는 노랑이 있겠죠. 수술이. 그 수술을 표현함에 있어서 에, 여러분들은 그 안에 수술도 노란색에 그게 있다는 게 아실 거잖아요.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하면 안 좋겠죠. 이렇게 음, 음. 이것이 좀 마르면 옅어져요. 그걸 기억을 하시고 좀 옅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.
이렇게. 이렇게 해서 조금 그게 말라서 연해질 때까지 좀만 기다려요. 그래 놓고 그 안에 수술을 합니다. 이 수술은 당연히 흰색의 화이트를 통해서 하는데 제가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화이트가 아니고 검정으로 하면 어떠냐? 상관이 없어요. 검정으로 해도.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청매의 청신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. 야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. 안 마르면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번져서 그 느낌이 잘 안 삽니다. 그래서 좀 마를 때까지만 좀만 기다려 주시고 하는 게 좋겠죠. 이 매화는 그런 의미에서 오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. 오덕이 뭐예요? 매화의 오덕.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5가지 덕에 비유해서 오덕을 이야기하잖아요. 그죠? 그 매화를 통해서 어떠한 인간의 그 인의예지신을 오상의 덕을 붙였던 예쁜들 중에 인을 이곳에서 찾아내시는 분이 좀 많았었고요. 매화의 5잎은 평화, 화해, 행운, 관용, 인내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죠. 옛날 분들은 대나무는 남편, 매화는 아내라고 해서 매처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오늘은 그냥 이 청매의 느낌을 살려서 이제 좀 말랐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수술은 최대한 작은 게 좋겠죠. 가느다란 게 좋겠죠. 그 안에 이렇게 식으로. 그렇지만 너무 가늘면 안 보일까봐 제가 약간만 두툼하게 해줄게요. 물론 이거는 뭐 표현하고자 하는 분들의 느낌이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두툼하다 가늘다 이건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아시지만 여기 가운데 여기는 시방이 있어서 거기에 이 꽃잎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뭐가 맺혀요? 매화에 매실이 맺히겠죠. 그죠? 흰색의 중요한 꽃잎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약간 색을 넣은 건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꽃받침이 투영돼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청색으로 다 칠하는 분이 있어요. 잎사귀를. 그거는 맞지가 않죠. 원래. 이미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. 빛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일 뿐이지 실제로 청색의 꽃잎은 있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그러면 봄날의 그 화사한 느낌이 그 사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죠. 저는 매화 필 때쯤 되면 매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매군께서 불러 한번 놀러 오느라 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시 한 수, 막걸리 하나, 떡 하나 들고 딱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거기에 그 시 한 수를 꼭 챙겨가는 이유는 뭘까요? 그렇죠.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좋은 느낌을 가지면 말하는 것 자체가 시가 되죠. 그런데 이 매구는 그동안 수 없는 세월 동안 선비들에게 사랑받으면서 그런 이미지로 많이 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느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좋은 감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의 느낌을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차물서정을 함에 있어서 물건을 빌려서 내 감정을 이렇게 전함에 있어서 좀 한번 가보시면 그 느낌을 확연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매실이 맺힌 곳 그 안쪽은 좀 어두운 게 좋습니다. 좀 어두워서 그럴 때는 여러분 약간 그 황토색이나 좀 밤색의 계열을 조금 색을 칠해서 그곳에 그 가운데마다 좀씩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요 가운데에 뭐 때문에 이렇게 번져나가요.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. 요게 떨어지면서 매실이 여기에서 맺힌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
이렇게 살짝만 찍어주면 이 친구의 느낌이 더 속이 깊어져요. 왜 그러냐? 그 당연하죠.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더, 그리고 또 흰색이다 보니까 흰색이 조금 청매화빛이 돌게 하기 위해서 살짝 깊이감을 주는 느낌이죠. 그러면 이렇게 깊이감을 주면 그 느낌이 더 산다는 이야기죠. 그죠?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옆모습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거지, 실제로 청매의 꽃잎 색깔이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. 여기에 이렇게 막 자라는 느낌,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꽃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잎이 나오죠. 잎사귀가 나오고, 그러면서 매실이 6, 7월쯤 해서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죠. 그죠? 가을쯤에.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청매화 그리는 방법입니다. 이 청매화의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백매를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청색을 찍는다고 청매화냐? 그건 아니겠죠, 여러분? 올해는 여러분에게 매화의 이 산뜻한 느낌과 매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예쁜들의 그 풍류를 여러분들이 좀 한 번 더 만나보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린 그림이 다행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. 여러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많은 그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